다이어트 할 때 최악의 음식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완전 달달한 초콜릿 도넛, 아이스크림, 설탕, 떡볶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최악의 음식이 있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하겐다즈 vs 닭껍질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두 번째, 초콜릿, 구운 베이컨 어떤 게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세 번째, 설탕, 직화로 불에 구운 소세지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겐다즈보다 구운 치킨, 닭껍질이 더 건강에 안 좋은 이유, 초콜릿보다 구운 베이컨이 더 몸에 안 좋은 이유, 설탕보다 불에 구운 소세지가 더 몸에 안 좋은 이유를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당독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제일 몸에 안 좋은 것은 당독소가 많은 음식입니다. 당독소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나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독소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해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게 하고 노화, 우리 세포를 늙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사망 위험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독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 두 번째는 바깥,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독소예요. 이 두 가지를 꼭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몸에서 당독소가 형성될 때는 바로 혈당이 스파이크 칠 때입니다. 우리가 케이크, 도넛, 탕후루 같은 단 음식을 먹게 될 때 혈액 속의 포도당인 혈당이 치솟게 되고 혈액 속에 떠도는 당이 혈관의 단백질과 만나고 체온에 반응해 몸에서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독소인데요. 바로 고온에서 조리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입니다. 이 당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120도 이상의 온도로 특히 건열, 직화로 조리했을 때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데요. 직화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가 살짝 갈색으로 변하죠. 우리 눈에는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이게 바로 당독소가 생성되는 겁니다. 삼겹살을 바짝 구워 먹을 때, 돼지갈비를 구워 먹었을 때, 치킨을 튀겨 먹을 때 당독소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독소가 정말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도 분해가 되지 않고 차곡차곡 축적되면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특히 만성적 염증의 원인이 돼서 살이 점점 안 빠지는 체질이 된 분들은 내가 이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진 않은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최악의 당독소 음식 10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독소가 많은 식품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걸로 대부분 구운 단백질이 해당돼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찜기에 단백질 쪄서 먹는다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당독소에 대해서 제가 알면 알수록 이 구워 먹는 단백질을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소고기의 경우에는 구우니까 당화산물이 무려 9배나 증가했고요. 닭고기는 구우면 6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자는 튀긴 경우에 100배까지 증가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찌는 것보다 굽고 튀기는 이런 고온의 조리 방식의 당독소를 정말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굽지 않고 쪄서 먹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섭취는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먹는다거나 아니면 다 같이 먹는 그 고기 중에서도 살코기를 좀 골라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보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래서 549개 식품 중에서 당독소가 많은 10가지를 딱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직화로 구운 닭다리 껍질입니다. 야! 구운 치킨이 살은 덜 찌지만 당독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식당 코칭할 때에도 껍질은 벗기고 드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껍질에 지방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당독소가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베이컨입니다. 제가 앞서서 베이컨하고 초콜릿하고 비교했었죠. 베이컨이 당독소가 많기 때문에 지방 섭취하는 별개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에 구운 소세지인데요. 소세지 너무 맛있죠. 그렇게 크게 살찌지도 않아요. 하지만 노화라던가 독소 측면에서는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팬에 구운 닭다리 껍질 부분. 다섯 번째는 구운 닭다리의 아랫부위 껍질. 여섯 번째는 올리브유 넣고 팬에 튀긴 비프 스테이크. 일곱 번째 오븐에서 튀긴 닭가슴살. 여덟 번째 기름에 튀긴 치킨가스. 아홉 번째 가공 치즈. 열 번째 팬에 볶은 비프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음식을 할 때 살이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되도록 굽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이런 조리를 사용하셨다면 적어도 가정에서 드실 때에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소고기는 스테이크보다는 뭐 샤브샤브라던가 찜의 형태로,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단백질 조리 방식을 한 번쯤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막 키토 다이어트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으면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키토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총 칼로리 섭취 제한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맞고, 특히나 직화로 이렇게 계속 구워서 드실 경우에는 당독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비판적이긴 합니다. 매번 탄수화물은 피하고 단백질과 지방은 내 건강을 위해서 조리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독소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당독소나 최종 당화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닭, 오리, 붉은 고기 등등은 고온에서 조리하시는 것보다 저온에서 쪄먹는 것이 좋고요. 특히 고기의 경우에는 쪄서 먹는 것보다 구워서 먹으면 2배에서 100배까지 당독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를 꼭 조리한다면 식초 같은 산성분을 활용하시면 최대 50%가량 당독소의 생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소량의 식초나 레몬즙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을 자주 식사에 추가해주시면 좋은데요. 비타민C나 비타민 E가 풍부한 채소를 평상시에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채소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제발 피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정말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식사 때 채소부터 드시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드셔주시게 되면 먼저 소화를 시작한 식이섬유가 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드시고 한 10분 정도의 텀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설탕보다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다이어트보다도 더 높은 지향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다이어트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인지하시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실시하고 있는 저희 힙서울 온라인 PT 1월반 지금 선 접수 중이거든요. 매번 빠르게 품절되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awty. I'm gonna find a crowd so I can put it on it.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like